아니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제지 공장에서 종이를 생산을 하면 30%는 폐지로 수거가 되고 이 중 80%는 다시 종이로 생산이 된대요. 자, 이런 재활용이 계속이 될 때 생산된 종이를 모두 버리는 것보다 몇 %의 자원 재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자, 30%를 일단 수거를 해요. 그러면 내가 A라고 하는 양을 종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의 30%를 수거합니다. 수거량을 써보면 당연히 10분의 3A겠죠. 30% 수거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중에서 80%를 폐지를 수거한다고 해서 그게 종이가 다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생산해내는 재생산량을 우리가 살펴보면 10분의 3A의 80%니까 거기에 10분의 8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분의 24A만큼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양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생산량이 100분의 24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재생산된 종이도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시 100분의 24A를 재생산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수거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거하고 그 다음에 재생산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양의 원래 양이 A였으면 재생산량이 100분의 24A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100분의 24A를 생산을 했으면 다시 재생산된 양은 100분의 24A에다가 한 번 더 100분의 24를 곱하는 거겠죠. 24%가 재생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재생산된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딱 A만큼만 생산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들이. 자,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자,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공비가 얼마예요? 100분의 24죠. 네. 공비가 100분의 24고요. 초항이 얼마냐면 100분의 24A예요. 초항이. 그러면 1-R분의 100분의 24분의 자, 초항이 100분의 24A이기 때문에 자, 이거 계산해주면 100분의 얼마예요? 76인가요? 100분의 24A가 되기 때문에 약분 해주시면 76분의 24A가 되고요. 자, 4로 약분이 가능할 테니까 19분의 4, 6, 24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걸 계산을 하면 자, 6을 19로 나눠줘야 되겠죠? 19로 나눠주시면 0. 그 다음에 뭐 3 얼마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0.3 얼마 정도 되는 양이 됐는데 자, 0.3 이거 계산하면 31 어쩌고 나오거든요. 315 0.315 뭐뭐 나오거든요. 자, 0.315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얼만큼이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라고 하는 양의 0.315 어쩌고 만큼이 다시 쓰여지게 된 거예요. 다시 쓰여지게 됐기 때문에 대략 몇 %? 32% 정도를 더 쓰게 된 거죠. 32% 정도를. 그래서 자원 재활용 효과는 약 32%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그다지 원래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초항과 공비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네, 이런 형태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순환소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밑에. 자, 순환소수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자, 순환소수 우리가 고치는 방법 배웠어요. 0.32꽝. 자, 0.32꽝을 분수로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해요? 90분의
자, 순환하는 마디의 개수만큼 9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의 개수를 0을 써주고 전체 32를 쓴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빼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90분의 얼마가 되냐면 29가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해보려고 해요. 0.3 더하기. 자, 0.32, 자, 이 수가 0.32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0.3에다가 0.0이 더해주고 0.00이 더해주고 0.000이 더해주고 자, 땡땡땡땡땡 계속해서 더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더해주시고 나신 다음에 이걸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이게 여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등비급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공비가 얼마일까요? 0.02와 0.002, 0.0002 얼마가 곱해진 거예요? 10분의 1이 곱해진 거죠. 네, 그래서 공비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초항이 얼마기 때문에 0.02, 100분의 2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100분의 2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얼마가 되고 10분의 9가 되고 얘는 100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약분해 주시고요. 자, 뒤집어서 곱해 주시면 90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90분의 2. 자, 그래 놓고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 10분의 3이거든요. 10분의 3을 90분의로 바꿔보세요. 얼마예요? 90분의 27 아닙니까? 90분의 27. 9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주면 이거니까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90분의 29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냐면 등비급수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등비급수의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등비급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식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공식을 쓰세요. 이 순환소수 바꾸는 거는 공식 아는 사람은 공식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맛있습니까? 더운 날씨에.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자, 급수,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과 급수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이의 정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5-1번하고 5-2번이 아마 질문인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4-1번, 4-2번, 5-1번, 5-2번이 질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연습한 걸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에? 뭐야? 맞아 그거?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야, 근데 아직 이거 풀고 있는 거야? 다시 하고 진짜 잘했어. 복습인데 왜 이렇게 못해? 그래,
네? 4번, 5번 뒤에 네, 4번하고 5번 푸는 거예요.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 안 했죠 지금. 아주 뻔뻔하게 숙제를 안 하셨죠? 박서연 다 하셨나봐. 자, 조금 복잡한 꼴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요? 요만큼 어디로 가요? 요만큼.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그러면 1 더하기 0이니까 밑은 1로 가는 거고요. 자,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갈 테니까 1의 무한대 꼴이거든요. 자, 1의 무한대 꼴이면 뭐의 정의를 생각해라? 2의 정의를 생각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2의 정의의 목표에 맞춰서,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분의 x가 있으면 여기에다가는 x분의 x제곱 플러스 2x를 써주시고, 다시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2x분의 x를 쓰신 다음에 원래 있던 3x를 갖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갖다 써주시고, 자, 이렇게 원래 수와 역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 놓고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얘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3x 제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몇 차식이에요? 2차식분의 2차식.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이니까 얼마? 1분의 3 해서 얼마다? 3이다. 그래서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식 변형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목표만 정확하게 알면 식 변형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꾸 어렵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게 쉬워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극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1차적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보자.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보자 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형. 그래서 자, 로그 함수의 극한인데 이 로그 함수의 극한 중에 부정형,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0분의 0 형태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E의 정의는 여기서 계속 사용할 거예요. E의 정의 반드시 사용을 할 거니까 E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주시고, 자, E라고 하는 숫자가 대충 2.7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수예요, 수. 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로그 함수를 그릴 때, 자, y는 로그 2의 x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1,0을 지나가면서 2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다가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자, y는 로그 3의 x. 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축에 달라붙는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y는 그럼 로그 2의 x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도 특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 로그 2의 x라는 이러한 함수도 있을 건데, 얘가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2.7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얘보다는 큰데 얘보다는 작잖아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래서 얘를 y는 로그 2의 x다 라고 이렇게 쓸 건데, 자, 이 로그 2의 x가 자연을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라서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 쓰듯이, 상용 로그에서는 로그 10의 x를 로그 x로 바꿔서 썼잖아요. 생략해서 이렇게. 자, 생략해서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얘도 생략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생략을 하면 상용 로그하고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서 쓸 거예요. 어떻게 바꿔서 쓰느냐? 자연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로그, 그러니까 자연상수가 내재되어 있는 로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연상수는 네이처라는 n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n자 하나만 딱 쓰자는 거예요. ln. 그리고 x라고 쓰자는 거죠. 이렇게. 이건 뭐다? 밑이 2인 로그 x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lnx라고 읽습니다. lnx라고 읽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다시 뭐라고 써도 된다? y는 lnx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생소하잖아요. 생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는 것만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생소하니까. 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생소한 것도 익숙해질 때가 오니까 처음부터 막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려보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로그 2의 x, 밑이 2인 로그는 어떻게 쓰겠다? lnx로 기호를 바꿔서 쓰겠다. 자주 쓸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의 성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ln1은 얼마일까요? ln1? 박서연? ln1 얼마죠? 준수, ln1 얼마겠어요? 0이겠죠. 모든 로그에 1이 붙으면 0이니까. 그러면 ln2는 뭐가 되겠어요? ln2. 여기에 2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얘가 2란 얘기죠. 똑같은 거죠.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얼마라고 합니까? 1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연 로그다. 이것도 이름이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자, 그래서 이 자연 로그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어떤 극한값을 계산하냐면, 자, 이렇게 생겨먹은 극한값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최대한 2의 정의를 활용을 하는데요.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ln 1 플러스 x라고 하는 요 놈의 극한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분모 어디로 가나요? x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분자 어디로 가나요? x가 0으로 가면 ln 1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ln 1은 얼마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0으로 가는 거예요. 0분의 0꼴 계산이죠. 근데 0분의 0꼴 계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학 2에서 배웠던 그 0분의 0꼴 계산은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 유리화 한 다음에 약분, 0분의 0꼴 그렇게 계산했는데 인수분해도 안 되고 유리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뭐를 이용해서 2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식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x 1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은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x랑 동일한 식인 거죠. 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고,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 가지고, 로그의 성질은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 지수로, 진수의 지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줘 봤더니 리밋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형태의 꼴을 봤더니 1 더하기 x니까 얘가 어디로 가냐? 1로 가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1의 무한대 꼴이거든요. 1의 무한대 꼴이니까 당연히 2의 정의잖아요. 2의 정의. 이거와 이거 서로 역수관계니까 아, 얘가 어디로 가는 거구나? 2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2로 간다. 2로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값은 ln 2가 되는 건데, ln 2는 얼마라고 했어요? ln이 무슨 뜻이라고? ln이 무슨 뜻이라고? 로그 2의 2인 거잖아요. 예,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라고 한다고? 1이라고 한다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본 질문과 다른 답을 하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지. 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예,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저게 뭐 개소리야. 저 2가 왜 나와? 저거 왜 하는 거야? 막 모르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미국 SAT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 SAT 수학 한번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SAT 수학 문제 이렇게 딱 찾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장난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수학은 쉬워요. 영어는 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생님 주변에 미국 그 컬럼비아 대학교 출신 그 약간 증권가에서 일을 하면서 과외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SAT를 보고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수학은 되게 쉬웠대요. 근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SAT 만약에 영어를 만점 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미국 원어민보다 훨씬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원어민들도 이 만점을 받기 쉽지 않은 시험들이니까, 아니 미국 원어민들도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 국어 영역 시험 있잖아요. 작년에 국어 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불수능 해가지고 불국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불국어를 외국인이 국어를 배운 다음에 그걸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적절한 것은, 제일 열받는 말이잖아. 가장 적절하다니. 적절한 게 많은데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뉘앙스의 차이, 요만큼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 차이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SAT 시험은 그 현지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험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수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중요한 건 대학교 가서 수학을 더 무지막지하게 배운다라는 게 문제이긴 해요. 그거를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인간적으로 선생님이 선생이지만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지만 솔직히 대한민국 고등학교 수학시험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교육계에 어떠한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했어요. 그 길을 가지 못했어.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교육계에 몸을 담을 수 있다면
이런 그 교육 과정을 과감하게 이렇게 좀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내용은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예. 그것만 해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건데 좀 더 변했으면 좋겠다. 한 3분의 1 정도로 더 날려서 수능 시험을 볼 때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해서 답이 딱 나오는 수능 시험이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수포자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을 거의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학에도 서열이 막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무시하고 하면 또 대학, 그러니까 수능을 무시하면 대학별 고사가 또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게 풍선 누르기와 똑같은 거라서 뭐를 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학별 고사가 시행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배워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막 줄이지 못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하지만 너무 어렵다라는 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데 수능 21번, 30번은 이거를 꼬고 무슨 뭐 스크류바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꽈요. 계속 꽈가지고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나도 풀다가 화가 날 때가 많아. 막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 수능 시험에 나오는 21번, 30번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냥 안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1번은 뭐 3번으로 찍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가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아예 전략을 그렇게 짰어. 21번, 29번, 30번이 어려우니까 난 세 문제 안 풀겠다. 풀지 않는다. 나머지 문제만 정확하게 푼다. 해서 나머지 문제만 정확하게 풀어서 세 문제 딱 틀려서 88점 수학 2등급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운 좋으면 1등급이 나오거든요. 21번을 맞출 확률이 20%나 되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려운 시험이긴 하나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잔인한 시험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굉장히 너무 막 이 편차가 커요.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좀 심한 학교는 너무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이 틀려가지고 답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문제만 재시험을 보는 그런 배제고등학교도 있고요. 그 한 문제만 재시험을 본 거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가 틀려놓고. 그런 건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시험을 다시 한번 봤잖아요. 한 문제 보지 않았습니까? 한 문제를 재시험 봤어요. 그게 뭐냐고. 그럼 그날 한 문제 보고 줄까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냥 수학 시간에 봤겠지? 네, 수학 시간에. 참 그래요. 실수를 인정해야지 말이죠. 수능에서도 답이 잘못되면 다 맞다고 해주는데 말이죠. 일개 학교에서 말이죠. 자사고가 취소될 위기에 있는 그 학교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 나온다고? 야,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1 나온다. 자, 1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학교 욕한 건 아니에요. 그 특정 선생님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그 반성이 필요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요거예요. 밑이 2인 로그는 1이 나오는데 밑이 그렇다면 A인 로그는 어떻게 나오겠느냐 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로그에 대한 공식을 배웠단 말이죠. 밑 변환 공식 들어는 봤나? 박서연? 네. 자, 로그 호구의 대표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로그 흑우, 로그 흑우의 대표 주자로서 얘기를 해보시면,
로그 흑우가 알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로그 흑우씨.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미변환 공식 뭐죠?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예, 로그 흑우씨 아주 잘했어요. 예.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 공식이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ln A분의 ln B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 극한을 요걸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흑우씨? 전 이미 알아요. 예. 자신만만하군요. 네. 자, 리밋 x가 그나마 이제 수업의 좀 활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희생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흑우씨. 예. 자, x분의 원래 한 명을 공격하면 이렇게 전체가 즐거워지거든요. 예.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ln으로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ln은 이미 알아요. 예. ln에 대한 얘기는 알기 때문에.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자, 보세요. 얘를 바꿀 건데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까? ln, 박소연, 그럼 이거 해봐. 이걸 ln으로 바꿔보세요. 오우, 잘하는구만. 자, 거기에 x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1번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고 했으니까 1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거예요. 1로. 자, 얘가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1로 가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ln a분의 1만 남죠. 네, 그래서 우리가 ln a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ln a분의 1이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알고 계신 다음에 결과를 알고 계시고 이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ln 1 더하기 3x가 있고 밑에 x가 있다. 얘는 어디로 가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금 사실 이 x라고 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모든 문제의 대표예요. 얘가 x가 되면 여기가 x가 되면 되고요. 3x가 되면 3x가 되면 되고요. 10x가 되면 여기 10x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x가 있지 않습니까? 3x가 있으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된다? 3x가 있어야 된다. 근데 3x가 없다. 3을 써주고 3을 다시 갚아준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아졌고 둘 다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뭐라고 쓴다? 1이라고 쓴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사실 그 과정이 뭐에 의해서 나왔다? x분의 1을 어디로 올렸다? 위로 올렸다. 위로 올려서 1 더하기 x의 x분의 1은 2로 갔으니까 ln 2 그래서 1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다행인 것은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이 문제 있잖아요. 자, 이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능에 3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고 무려 3점짜리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 3점을 버신 거예요. 이 짧은 순간 동안. 아니, 정리하시라고요. 예. 정리.
아, 그리고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예, 공부도 힘들 때 있잖아요. 막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잠깐 모든 걸 놓는 거예요. 잠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놓으세요. 추천합니다. 네. 그럼 계속 먹고 싶어서. 네? 계속 안 하고 싶어서. 아, 계속 안 하고 싶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사실 진짜 공부만 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공부만 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네. 진짜 그 자신만의 무언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공부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공부하고 일단 좀 멀어지세요. 딱 멀어지세요. 그래 놓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야. 아,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될까? 계속 할까? 말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고민을 하면 그래도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잠깐 너무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 있을 때 선생님한테 문자를 주세요. 선생님, 저 오늘 쉴래요. 왜? 그냥요. 그럼 더 이상 묻지 않을게. 그 이유라고 생각할게. 그래 놓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나누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만화책을 보고 싶으면 그냥 만화책 가서 12시간 계속 만화만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문득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참 바보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이거 개꿀인데? 이러면서 생각이 들면 계속 며칠 노는 거야. 며칠 놀다가 돌아와도 사실 크게 성적에 영향 주지 않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영향 주지 않으니까 그냥 놀다 오세요. 놀아도 돼요. 인생 뭐. 아, 선생님이요? 아, 선생님은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쉴게요 하면 내가 그 쉼을 받아줘야 되잖아. 근데 쉴게요 했는데 나도 쉴게 하고 같이 쉬면 이건 뭐 난장판 되자는 거니까 한 사람은 자리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 자리 지킨 사람은 내가 되고 있을 테니까 당분 한 2년 동안만 그래 볼게요. 여러분들 고3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한번 그래 보고 그 이유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 이 직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계속 나는 이 직업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해요. 되게 많은 고민을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맥주 맛은 좀 잘 느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를 하나 차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바를 차려가지고 뭐 저기 제주도에 그 한적한 곳에 바를 하나 차려가지고 오면 그 맥주 취향에 맞춰서 평소에 이러이러한 맥주를 먹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맛이 있는 이런 맥주를 한번 권해드릴게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요리하는 것도 좀 좋아하니까 안주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 좋아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단돈 50만 원, 100만 원을 벌더라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해볼 거예요. 한 5년 이내로 5년 이내로 그러니까 5년 이내로 이 강의실에 선생님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물론 방황하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이씨 아니다. 그냥 이게 낫겠다 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중간에 한 번은 선생님도 잘 계획을 해가지고 일탈을 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좀 일탈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29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29살 때부터 지금 이 일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중 8년
8년 동안 여름 휴가 없었어요. 겨울 휴가 없었어요. 8년 동안 주 7일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여기 오기 한 2년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왔거든요. 다시 오기 2년 전에 여름 휴가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엔 쉬는 그런 직장을 다녔어요. 좋더라고요. 좋은데 나름 또 장단점이 있어요. 거기서는 탁구를 못 쳐요. 그 평일에 워낙 힘들게 해야 되다 보니까 탁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차라리 탁구가 낫다 생각을 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씨 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나도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이미 인생의 방향을 어느 정도 막 그 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막 아직도 뭐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냥 유튜버 할까 뭐 그냥 안 되죠. 근데 이제 막 선생님 와이프가 완전 말랐는데 엄청 많이 먹거든요. 막 라면도 5개씩 먹고 막 그러니까 와이프를 유튜버로 데뷔시킬까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이제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항상.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살기 위해서 벌려놓은 일들이 있으니까 뭐 할부 걸어놓은 것도 계속 매달 내야 되고 막 하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려면 일단 다 갚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갚으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재능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운동선수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운동선수들도 뭐 고등학교 2학년에 되게 잘하던 친구 이따 칩시다. 이강인은 이미 성공한 케이스니까 축구선수 이강인이 이미 성공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장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장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을 가라 해요. 그게 뭐냐? 대학이죠. 대학을 가면 생각도 못한 자신의 장기를 발견해요. 대학교를 딱 갔는데 야 나는 노는 게 장기야 이러면서 계속 놀면서 살 수 있어요. 계속 놀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고 나는 먹는 게 장기네 그러면서 먹는 걸 막 할 수 있고 내가 먹는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할 수도 있고 목소리가 좋아서 막 이렇게 남들에게 무언가를 읽어주는 게 장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업전선과 좀 멀어져서 이제 노는 어떤 그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그 문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가지 않는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놀 수는 없잖아요. 물론 놀아도 되죠. 근데 집에서의 눈초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맨날 밥만 축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과 좀 멀어져가지고 대학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되게 오래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고 다시 이거를 할 수 있는 날이 선생님 때도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때 말고는 없어요. 대학 때는 선생님은 격렬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자고 하루는 PC방에서 놀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삶이에요. 그 삶은 대학생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생의 삶을 좀 온전히 지켜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장기를 스스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서 막 하면서 다양한 그 삶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양한 삶을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의 특징. 일단 수학을 앵간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규칙을 잘 지켜요. 수학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일단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잘하려면 규칙대로 일단 따르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해서 새로운 걸 창조를 해내는 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일단 수학을 그래도 앵간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규칙을 잘 지켜요. 규칙을 지각하지 마시고요. 규칙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일단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하자는 대로. 그러면 여기서 하자는 대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랑 똑같으면 ln이 붙고 1 플러스가 붙으면 1로 가는 거구나. 그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를 분모에다가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x가 0으로 갈 때. 얘는 좀 이따 쓸 거니까 밖으로 밀어 놓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2x 제곱 플러스 x를 써주시고 분자에도 2x 제곱 플러스 x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ln 1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써주시고 얘랑 똑같네. 얘는 어디로 가겠네? 일로 가겠네. 그러면 얘 약분해 주시고요. 약분하면 뭐 나오냐면 1 더하기 2x가 나오는데 x가 0으로 가니까 1 더하기 2x, x가 0으로 가면 1로 가거든요. 그래서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는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 거죠. 분모 분자에 이런 모양 똑같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3x 있으니까 여기다 3x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x 쓰시고 원래 있던 2x는 오른쪽으로 그냥 밀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2분의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3x 똑같고 둘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잖아요. 둘 다 0으로 가고 있으면 얘를 뭐라고 쓴다? ln 2분의 1이라고 쓴다. ln 2분의 1. 자, ln 2분의 1인데 여기 2분의 3이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3 ln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를 합쳐서 2ln 2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약간 그 껄끄러운 부분은 이게 껄끄럽단 말이에요. 보지 않았던 문자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껄끄럽지만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ln2는 로그 2의 2라는 숫자고, 로그 2의 2라는 숫자는 로그 2의 2가 1인데 얘가 2보다 작은 숫자니까 얘는 0. 얼마 정도 되는 숫자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서도 원래 야구를 처음 할 때 원래 글러브라는 게 없었어요. 글러브 없이 공을 잡았거든요. 포수도 글러브 없이 공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글러브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글러브를 이렇게 썼지만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글러브를 쓰지 않고 나는 손으로 잡는다라고 고집했던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변하잖아요. 내가 로그라는 걸 사실 여러분들이 6개월 전, 7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그가 너무 생소하지 않았나요? 로그 생소했잖아요. 로그 뭐야? 어때요? 흑우님 어떻습니까? 어려웠잖아요. 로그 어려웠잖아요. 로그가 왜 나누기가 돼? 뭐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로그는 됐어요. 근데 로그에 갑자기 이상한 게 붙었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사실은 이제 요게 제일 쉬운 형태인데 여기는 조금 쉬운 형태보다는 약간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형태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연습을 좀 할 텐데, 기본적으로 7-1번, 7-2번, 7-3번, 7-4번이 있는데요. 그 7-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대로 가는 거. 지금 우리가 극한값 계산할 때
x가 전부 다 0으로 가야 했거든요. 0으로. 근데 거기에 보세요. 거기 7-1번 보세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8-1번도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8-2번도 무한대로 가거든요. 자, 0으로 가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0으로 가는 놈이 없고 무한대로 가는 놈만 있어요. 그럼 무한대로 가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전부 다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네.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할 꼴은 이제 이거예요. ln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면 0분의 0 꼴에 ln이 나왔으면 전부 다 0으로 가는 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치환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는 그 문제들을 볼 텐데, 자, 뭐 선생님이 그 문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7-1번, 7-2번, 8-1번, 8-2번은 되게 정상적인 문제들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되는 형태만 4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이런 예제를 먼저 들어드린 거고, 그런 것들만 가득해서 나오는 그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냥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이 책을 만든 사람이 되게 중시했구나라는 것만 그냥 생각하면서,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한대로 가는 거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0으로 가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x 대신에는 t분의 1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바꿔줄게요. t가 0으로 간다. 자, x분의 1 대신에는 t분의 1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ln 2-t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t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식 정리해 줄게요. 나누기니까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나눠준다는 얘기는 요거